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도체 시황 점검해 볼 텐데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디램 3대장인 마이크론이 지난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꿈의 3,000피 돌파는 SK하이닉스의 공이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부진한 상승률을 보여줬죠. 다음 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는 7월 8일 다음 주 화요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가가 전망한 잠정 실적 숫자부터 보자면요. 매출은 76조 7천억 원이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조 8천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가 역대 최대의 분기 매출이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소폭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소폭 상승이 전망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계시기에 따라서는 영업이익 6조 2천억 원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 전망치는 최근 한 달 동안 증권사가 내놓은 컨센서스의 평균인데요. 6조 2천억으로 나오면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10조 원을 돌파한 후에 3분기에는 9조 원, 4분기에는 6조 원대로 내려왔고 그 이후로는 쭉 6조 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6조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발표되면 지난해 2분기와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무려 40%나 감소한 건데요. 다음 주 잠정 실적에는 헤드라인 넘버만 나오지만 2분기 실적 발표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는 지난 1분기 실적을 리뷰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분기에도 실적이 눈에 띄게 잘 나온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시장 예상보다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는 영업이익 1조 원대, 전년비 40% 급락한 숫자를 발표했지만 이 모바일 사업부에서 갤럭시 S25 사업이 하드캐리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갤럭시 S25가 잘 팔리면서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됐죠. 그런데 2분기는 전통적으로 모바일 사업부의 비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는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를 발표하고 3분기에는 플립과 폴드 시리즈, 즉 Z 시리즈를 발표하는데요. 2분기와 4분기에는 어떤 신제품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비수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연필만큼 얇은 휴대폰 갤럭시 S 시리즈를 공개했기 때문이죠. 증권가는 갤럭시 S 시리즈 출시로 이번 MS 부분 영업이익을 2조 6천억 원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부진, 적어진 달러 대비 원화 가치, 그리고 모바일 사업부의 비수기가 있겠지만 또 기대되는 요소로는 관세 부과 전 미리 구매하는 반도체 수요, 또 모바일 사업부의 비수기를 메울 갤럭시 엣지 시리즈의 출시가 있습니다. 증권가는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을 바닥으로 보고 전약 후 강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지난주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 견조하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조금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고요. 마이크론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93억 불 매출 기록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디램하고 낸드 빅그로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 20% 넘었고 낸드도 25% 늘었고 다만 이제 ASP가 좀 시장은 스팟 가격이 DDR4가 저점 대비 120% 올랐는데 마이크론의 D램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고요.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 싱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범용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실제 성적표는 좋았지만 사실 ASP를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동 부분에서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난 건 아니었고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HBM이 지난 1분기보다 매출액이 50% 늘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여기에 또 2분기 가이던스도 되게 잘 제시를 했죠. 1분기보다 매출액이 그래도 15% 또 증가해서 그러니까
이제 3분기 가이던스, 다음 분기, 왜냐면 월이 결산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다음 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지난 2분기 같은 경우는 한 15% 1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이번 분기에도 또 15% 증가로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HBM이든 뭐 전체적으로 마이크론의 경쟁력이 뭐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뭐 강하게 피력했고 그 부분은 뭐 향후에도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다만 이제 미리 올라 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시가총액이 하이닉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약간은 네. 더 V자로 가기에는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HBM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고 향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되면서 HBM 수요를 다시 한번 입증을 했는데 우리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죠. 7월 8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앞서 브리핑에서도 보셨겠지만 실적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네. 뭐 저희는 사실 뭐 금일 리포트를 냈고요. 저희도 5월 말에도 한번 냈고 네. 그때도 좀 실적 전망을 하향을 했고요. 네. 이번에는 좀 더 하향을 해서 저희는 6.1조가 좀 안 되는 수준, 어. 6조 한 6조 700억 정도. 네. 그래서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역시 삼성 반도체가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폭이 생각보다 안 줄었고 여기에 최근에 원화가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에 1분기 평균 대비 상당히 이제 좀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토탈이 저는 2조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1분기에는 S25가 출시가 됐고 이번 분기에는 S25 엣지가 출시됐지만 엣지 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전체 그래서 갤럭시 S25가 1분기가 저희 추정으로는 한 1,300만 대 정도 되는데 2분기는 한 800만 대 정도로 좀 많이 감소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절적인 거기 때문에 삼성의 경쟁력하고는 무관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MX 사업부 이익이 계절적으로 감소한 게 이번 분기 이익이 좀 당연히 주는 거는 뭐 일부 이제 당연히 계절적인 건데 이제 반도체가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혀 좋은데 삼성은 생각보다 안 좋거든요. 그 배경에는 역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가 그 DDR4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DDR5 비중으로 대부분 높였어요. 근데 DDR5 가격은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줬고 그리고 HBM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D램 매출액의 한 45%가 HBM인데 삼성은 10%가 안 됩니다. 이번 분기까지는. 그래서 다음 분기부터는 좀 올라가겠지만 이번 분기에는 HBM 비중이 전체 D램의 10% 이하가 되면서 경쟁사보다는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영업이익이 2조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DS 부문이 계속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 회복을 위해서 역시 HBM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예, HBM이 너무 중요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D램 매출액의 45%가 HBM이고 또 네. 이 비중이 블랙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HBM 컨텐트 그로스가 상당히 있습니다. 192GB고 그래서 올해 아마 연말 정도 되면 거의 HBM이 전체 D램의 50% 육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도 동부분에서 분발이 필요한데 뭐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대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콜 테스트는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고무적인 거는 AMD가 이제 MI350이라는 어떻게 보면 뭐 트랜지스터 숫자도 좀 많이 증가한 뭐 1930억 개까지 증가한 그 신제품에 삼성전자가 이제 주력으로 HBM3 12단 제품이 들어가고요. 이 제품은 이제 288GB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가세가 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D램 내 HBM 비중은 3분기부터는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제 AMD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HBM 시장 점유율이 HBM을 소비하는 비중이 엔비디아보다는 절대적으로 낮죠. 올해 HBM 수요의 한 77%를 저희는 엔비디아가 차지할 거로 보고 있고 AMD는 한 9% 정도 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 또 삼성이 또 브로드컴에 또 HBM3E 아마 8단 제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뭐 그 제품 같은 경우에도 또 다음 분기부터 기여를 네. 하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낮은 HBM 비중은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그 격차를 조금씩 줄여 나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 개선에도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HBM 비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SK하이닉스랑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인데 3분기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삼성전자 안팎에서 파운드리 분사 가능성에 다시 한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분사 가능성을 일찌감치 일축을 했지만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다시금 불거진 상황인데 센터장님께서는 가능성 얼마만큼 보십니까? 저는 뭐 솔직히 동부분은 잘 알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분사의 필요성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이제 분사를 해서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하느냐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TSMC가 거의 3나노 이하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기술적인 경쟁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에 해도 저는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과거 같은 경우에 뭐 5나노 때, 뭐 8나노 때는 삼성이 그때는 뭐 그런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겠죠. 분사를 했다면. 근데 지금은 TSMC와의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분사를 하는 경우는 당장은 큰 실익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중기적으로는 뭐 삼성도 파운드리에서 어쨌든 체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입체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HBM 시장도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공급은 뭐 뚫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네. HBM이란 시장을 뭐 많은 뭐 저희도 예상을 하지만 많은 조사 기관에서 뭐 2028년에 한 1,300억 불 보고 있어요. 네. 올해 한 430억 불인데 그럼 3배가 늘잖아요. 음. 매출액 기준으로. 네. 왜냐하면 12단, 16단, 뭐 20단 이런 제품들이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숫자도 훨씬 더 커질 거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7년 말에 공급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렉티클이 4개가 붙어 있어요. 다이 4개짜리 GPU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숫자가 훨씬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HBM의 공급은 뭐 중국 기업은 논외로 하고요. 아마 미국 기업들 쓰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 3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요는 3배 느는데 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삼성의 역할도 엔비디아 내에서 필요할 거고 뭐 그 시점은 저희는 뭐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 결국에 엔비디아 공급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최근에 SK하이닉스와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뭐 HBM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면서 실적 자체도 사상 최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뭐 지난주에 리포팅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BM 비중 뭐 여러 가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디램하고 낸드 비출하량도 상당히 좋고 다만 이제 고정 가격은 삼성처럼 DDR5는 별로 안 올랐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대부분 DDR5라서 ASP 상승폭은 아마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딜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저희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보다 소폭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환율이 이제 오늘 이제 끝나니까 $1가 생각보다 또 네. 강했기 때문에 동부분이 좀 부담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구조에 육박하는 이익은 나올 거고 그리고 이런 흐름이 3분기에는 더 좋아지는 게 이제 블랙엘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듀얼렉도 이제 수율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3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블랙엘 울트라부터는 이제 HBM이 지금 다는 것보다 50% 더 달거든요. 그래서 26년에도 실적이 되게 저희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는 뭐 너무 단기 실적보다 그냥 큰 산업의 방향성에서 하이닉스의 기술적인 이상을 보신다면 뭐 지금도 좋지만 뭐 저희는 뭐 조정시 매수 조작도 좋고 그래서 아마 네. 지금 최근에 3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한번 내려왔잖아요. 네.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볼 때 앞으로의 전망도 탄탄하다.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오른 거라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 실적 발표 전까지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겠습니까? 일단은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좀 박스권 흐름에 보일 거고 엔비디아 주가에 연동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가기보다는 이미 이제 기대치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주가도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이닉스의 얘기를 들을 때까지는 아마 실적은 엔비디아 주가에 연동되는. 네. 엔비디아 주가는 뭐 최근에 뭐 좋은 뉴스들도 좀 많고 또 7월달에 중국 가서 엔비디아가 또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요. 네. 뭐 엔비디아 주가에 연동되지 않을까. 조금 약간 비겁한 얘기긴 하지만 스스로 실적은 이제 반영을 했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말하는 시점이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이 나올 때 하이닉스의 이제 차별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미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축구 네. 실적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에 연동되다가 하이닉스 실적이 확정 실적 나오는 시점부터는 하이닉스의 아마 주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그만큼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기술주로 돌아가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의문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다시금 성장이 재개가 됐다. 앞으로 더욱더 탄탄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전망도 좀 해주실까요?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잘 나왔죠. 네. 매출액이 12% 늘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 GPU 매출액은 9.9% 늘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전사 매출액 증가율보다 데이터 센터 매출액 증가율이 2003년 2분기 이후에 하향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 이유는 철저하게 중국 수출 통제입니다. H20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출 제재를 했고 그리고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권에 한 번 더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분기 매출액은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이제 1분기보다 2% 증가, TSMC가 12% 증가하는 거랑은 또 격차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 분기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성장성이 좀 중국 수출 제재 때문에 둔화되는 마지막 분기일 것 같고요. 3분기에는 또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기회를 더하기 때문에 3분기에는 다시 두 자릿수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중국의 공급망 통제에 어쨌든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이런 가운데 7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공급망 박람회에 처음으로 이제 참가를 한다. 미국과의 지금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경쟁이 지금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엔비디아의 결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 시장 포기할 수 없죠. 그리고 엔비디아한테 이런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우리가 DGX도 있지만 H20 같은 경우도 HGX라고 그거보다 좀 낮은 단계 네.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제품을 또 제재를 벗어나는 신제품을 아마 또 개발해서 또 대응을 할 거고 또 그 제품도 또 제재를 또 받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네. 그거는 계속해서 도망갔다가 또 쫓아갔다가 계속 그래야 될 거고. 근데 그 이상으로 또 엔비디아한테 중요한 게 중국의 자율주행하고 로보틱스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 우리 AGX를 쓰는 거래선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중국의 로보택스 회사, 그다음에 전기차 회사, 더불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원래 엔비디아 칩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또 엔비디아 신제품이 또 올 초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토르라는 제품, 네. 드라이브 토르라는 제품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제재를 워낙 받으니까 그 부분에서 뭘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저희가 봐도 또 제재하면 또 문제가 되는데 근데 자율주행하고 로보틱스 쪽으로는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내에서 특히 하웨이랑 경쟁이 요즘 네. 심하거든요. 다시 좀 기존의 이상을 좀 회복하는 그 위해서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번 북경에서 하는 그 박람회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로보틱스 관련된 엔비디아가 늘 강조하는 피지컬 AI 관련된 제품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중국 시장을 당연히 포기할 수가 없죠. 박람회에 첫 참가를 하는데 여기서 중국 전용의 신형 AI 칩을 출시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기된다면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이거 언론에 나온 내용이고 네. 저희가 네. 또 고객이 안 밝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기 힘들지만 네. H20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HBM3를 주로 공급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H30이라면 성능을 좀 더 높였겠죠. 근데 중국산 HBM은 안 쓸 거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물량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중국을 제외한 기타 시장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H30이 또 논치가 된다면 동부분은 오히려 삼성 HBM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업체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일시 확대하는 방안을 또 제안을 해왔는데 이것이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에도 영향을 줄지 우리 기업들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동부분은 저도 참 답하기가 힘든 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약속한 거에 대해서 좀 변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워낙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다만 이제 설령 그에 대해서 감소가 있더라도 동부분은 그렇게 주가에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회계적으로는 상당 부분 반영한 부분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투자세액 공제를 좀 더 해준다는 거는 램프 빨리 하라는 거예요. 예, 투자할 거 있으면 더 해버려야지. 초기 투자만 하고 왜냐하면 인력난이 심하거든요, 미국이. 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거는 TSMC도 힘듭니다. 근데 투자세액 공제나 이런 거는 일몰제라서 언제까지 투자하면
텍스의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판단하겠죠. 투자를 빨리 하면 그만큼 공장이 이제 하여튼 그동안은 사람을 못 구하면 램프업을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뭐 이런 질문에도 있긴 했지만 제가 아주 클리어하게 답하기에는 그리고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레거시 반도체 동향까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디램 업황은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HBM 수요가 강하게 끌어가면서 회복을 했고 반면에 낸드 업황은 개선 속도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하반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용 제품이 프린 수요랑 그다음에 이제 DDR5를 주로 만들면서 DDR4의 엔드 오브 라이프라고 보통 합니다. 제품 수명 주기가 끝나갈 때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3분기에는 아마 정점에 이를 것 같고 또 일부 제품은 이미 2분기 상승률보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이제 범용 디램의 가격은 좀 조정 가능성도 좀 있다. 네. 조삼모사라고 미리 사고 그 다음에는 덜 사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 좋은 게 이제 그 영향에서 스마트폰 PC가 여전히 낸드 수요에 상당한 수요처입니다. 네. 여전히 뭐 전체 낸드를 본다면 스마트폰 PC가 합쳐서 한 60%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4분기에는 재고 조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기억시아 같은 경우에도 IR 자료에서 뭐 강조하지만 업황 나쁘면 언제든지 감산하겠다. 그런 또 의지가 있고 그리고 업황이 그나마 좀 괜찮은 쪽이 엔터프라이즈 SSD거든요. 기억시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난 분기에 보면 엔터프라이즈 SSD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배 늘었더라고요. 300%.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SSD 쪽은 여전히 수요가 뜨겁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들은 또 이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업황 전반적인 상황보다는 그래도 좀 방어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레거시 반도체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제 내일이면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반기 반도체 섹터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조언을 해주실까요? 저는 뭐 간세 이슈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AI에 대한 투자 그리고 특히 소버린 AI 그리고 GPU 애제 서비스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제 펀딩에 성공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뭐 HBM 수요는 여전히 시장 예상을 훨씬 상회할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있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HBM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 뭐 3분기는 계절적으로 다 좋아지고요. 그리고 AMD에 12단 들어간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 트랙 레코드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HBM4 12단, 뭐 16단에 대해서도 도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분기가 저는 실적이 저점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적인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정식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